자기소개서 한번 써봤어요? 제가 오늘 카톡에 올렸죠. 오늘 자서전 쓰기에는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쓰신 분? 쓰신 분? 안 쓰신 분? 안 쓰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신 분? 쓰다 말았다는 거지 뭐. 쓰지 말았으면 됐어요. 전미자 누님도 와 계시네. 아, 오늘 갑자기 어디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대요. 근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전미자 안 들어오셨잖아.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아, 어디 나가셨다고 그러는지.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애들이 와가지고 경청만 할게요. 아이고, 얼마나 이쁠까, 애들이. 네, 저녁 먹는 시간이라서 경청만 할게요. 네,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앙송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시낭송이란 지난 시간에 제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3다를 얘기하고 뭔지 아신다 그랬죠? 3다. 다 같이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많이 쓰고, 읽고 많이 보고, 듣고. 많이 보고. 그런데 시낭송의 3다는 뭐라 그랬는지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카톡에다가 설명을 하라 했더니 전부 다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고. 시낭송의 3다는 첫째 뭐예요? 청, 들을 청. 네? 많이 듣고 다 청해요. 다 송, 뭐예요 송?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다립, 립은 뭐예요? 무대에 많이 서보고. 그래야 신앙송을 잘한다 이겁니다. 다청, 다송, 다립. 다 같이 다청, 다송, 다청, 다송, 다립. 다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신앙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신앙송을 하게 되면 첫째 어떤 게 좋으냐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이정현 회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송을 하게 되면 첫째, 예술의 은으로 달궈진 시낭송이야말로 명시의 감동을 가슴으로 되살릴 수 있는 고품격 예술이다. 둘째,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보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게 되다. 이웃과의 단절로부터 관계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넷째, 신은 감동이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의 위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성숙한 인간성, 풍부한 감성과 사랑을 시낭송을 통해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다.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신앙송을 하게 되면 첫째, 신앙송이야말로 감동을 가슴으로 되살릴 수 있는 고품격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술이에요. 둘째는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게 됩니다. 네, 묻지마, 폭행, 살인, 그런 거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신앙송을 한다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계속 아름다운 시를 낭송을 하게 되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웃과의 단절로부터 관계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시 낭송은. 넷째는 감동이에요. 시는. 감동을 주고 마음의 위로, 용서하게, 그리고 성숙한 인간성, 풍부한 감성, 그리고 사랑을 신앙송을 통해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래. 여기에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송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그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사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나? 좀 읽었어요. 시를 사랑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말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시를 낭송하는 문화운동이야말로 이 사회의 거칠어진 언어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시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고 싶어요? 아니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저희들의 정말 자갈밭 같은 우리들의 심성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시를 사랑하는 일인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사랑한다면 배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이 가꿔지겠죠. 거칠어진 언어 회복.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화 방법이 좀 달라요. 거칠어진 언어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시를 사랑하게 되면. 네,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삶. 그리고 우리 말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금방 한 거예요. 남태경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안 됐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들어와줬어요. 아이고. 딸 시집 보내더니 얼굴에 고생하셨네요. 복사꽃처럼 피었어요. 아이 별말씀. 못 가면서 죄송합니다. 예. 결혼식 아이 사진 보니까 참 예뻐. 잘했어요. 아주. 감사해요. 너무 예뻤어요. 자, 시낭송은 문학의 한 장르이며 문학의 장르를 우리 한번 꼽아볼까요? 가장 시, 동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학의 장르인데 시 낭송도 장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소리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시를 읽는다와 외우다와 읊는다는 각기 다릅니다. 시를 읽는 거는 낭독이죠. 외우는 건 암송이에요. 읊는다는 글은 뭘까요? 자, 신앙송의 낭자는 높은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랑자예요.
송은 뭐라 했습니까? 송은 왜? 웨이송입니다. 책이나 원고를 보고 있는 것은 낭독이며 낭송이 아니에요. 우리 남채경 선생님 딸 결혼식 때 앞에 원고 보고 그거 읽은 거 시낭송 아니에요. 시낭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귀여워라. 네, 낭송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자, 외일송입니다. 네. 낭송은 글자의 때때로만 풀이해도 높은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외우는 것이 낭송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낭송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낭송자가 시를 목소리에 실어 독창적인 해석과 가락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시적 감동을 울림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 언젠가 문학의 조정숙이라는 그 낭송가가 왔었어요. 그분 자기 시는 하나도 없어. 근데 낭송 전국에서 유명한 낭송가인데 그분은 낭송을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혼자 배웠대요. 자기 혼자.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이 낭송하는 걸 그날 문학에 가면 우리 딸이 와서 보고 엄마 시 낭송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은 처음 봤대요.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가려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듣고 외우고 무대 잡히시고 완성.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무대에 쓸 때마다 자꾸 발전이 돼요. 신앙송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시 이해와 개념, 효율적 신앙송법, 문학 장르에 따른 낭송법, 언어의 전제, 표현과 논리, 시낭송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단문장, 짧은 문장을 해야 됩니다. 음도, 분리, 모성과 독창성, 시낭송 구사의 방법과 기술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시낭송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는 낭송하기에 좋은 시와 목독하기에 좋은 시가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께 낭송하기 좋은 시를 여러분들에게 선별하여 시낭송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낭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태경 선생님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가는 네, 시작. 잠깐만요. 나 잠깐. 신앙송을 해야 하는 이유. 요즘 이거 뭐야? 요즘 이거 뭐라고 그래? 허물어져가는 허물어져 가는 모국어를 바로 잡기 위하고 또한 우리 사회는 쉽게 편중으로 기억이 안 보여요. 죄송해요. 인하여 네? 편중으로 인하여 몸으로 사는 아니나요. 더불어사는 사회의 넉넉하고 사회에 넉넉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가 점점 그리워집니다. 네, 지나친 이기심과 도덕성의 결여로 인해 학교는 감성교육을, 가정은 정서교육을,
사회는 도덕적 가치관을 소홀히 하여 하여 우리의 우리 삶에서 교수님 죄송해요. 인간미가 글씨가 너무 안 보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마주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시를 통해 시를 통해 느끼는 심상의 공명이 심상의 공명이 널리 퍼져 우리의 소중한 윤택하고 삶이 윤택하고 행복한 깨달음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김영옥 선생님 신앙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왜 신앙송을 해야 돼요?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김영옥 선생님 신앙송을 해야 되는 이유. 잘 몰라요? 어디 가셨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한 가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 이정현 회장님 왜 신앙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송을 해야만 해요? 흐물어져가는 문구를 바로잡고 우리가 시를 통해 느끼는 심상의 공명이죠. 우리의 소중한 삶이 윤택하고 행복한 깨달음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남태경 선생님은 오늘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어린이 같아. 아니, 난 그거 글씨가 안 보여. 글씨가 안 글씨도 안 보여. 보여서 뚜벅뚜벅 읽고, 네, 그런 데가 아주 귀엽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앙송이 듣는 게 좋다는 거는 알게 됐죠? 네. 신앙송을 해야 하는 이유 또 두 번째 보면 우리들의 감성적인 면을 위하여 신앙송을 통해 메말라가는 우리 마음속에 시가 품고 있는 향기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을 담은 그릇으로 유연한 생활과 우리를 각자 가슴이 풍성한 지혜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잊었던 꿈과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사랑하는 가슴의 주인공이 되어 눈부신 자기세계를 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눈부신 자기세계를 안고 생활하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잠시 잊고 지내온 우리 삶에 2% 부족한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감싸 안을 줄 아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자, 그 전에 아까 한 것 중에서 시를 통해 느끼는 심상의 공명이 널리 펴져 그랬죠? 심상의 공명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시의 심상에는 뭐가 있어요? 인생, 마음, 시의 심상에 눈으로 보는 거, 시각적 심상, 시각적, 귀로 듣는 거,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가 눈으로 보고 보고 맛을 보는 거는 뭐예요? 미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그 다음에 그 심상의 공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맛을 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고 그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그게 이렇게 같이 더불어 낭송하는 사람과 더불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공명 같이. 그런데 그런 심상 중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공감각적 심상은 두 가지의 심상이 한데 연결이 된 거예요. 푸른 종소리 하면 푸르다 시각적이죠. 시각적 심상. 종소리 귀로 듣죠. 시각적 심상과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이 한꺼번에 들어간 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심상이에요. 남태경 어린이 공감각적 심상이 뭐가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공감하는 것하고 응? 말씀 같이 느끼는 거. 몇 개를? 응? 몇 가지 심상을? 암호하고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같은 걸 다 느끼는 거예요. 다 해서 네 공통적으로 만드는 거 두 가지. 예. 그 다음에 다시 자 훌륭한 신앙송을 하려면 이건 아주 10번, 100번, 1000번 해도 꼭 해야 되는 신앙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바른 소리로 말맛을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네, 바른 소리로 말맛을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몽골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맺어진 인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맺어진 인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맺어진 인연인지는 몰라도 만나면은 각각의 사람들의 인생이 녹아있다. 이렇게 바른 소리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맺어진 인연인지는 몰라도 만나면 각각의 사람들의 인생이 녹아있다. 그냥 그 사람이 신앙송을 한 거를 그 사람이 이게 프린트하지 않았어도 그 시 내용을 잘 알을 수 있도록 바른 소리로 맛있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악보를 가져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아주 슬픈 시를 낭송을 하는데 우리 태경이 어린이처럼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낭송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파요. 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에서 악보를 가져야 됩니다. 악보.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예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의. 시를 나의 노래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시를 낭송을 하는데 그 시를 제대로 바른 소리로 말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시를 지은 작가에게 굉장히 신뢰가 돼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의 시가 좋아서 내가 낭송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엉터리 방터리로 했다. 그러면 그 작가한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네. 어휘에 따른 입모양이에요. 아래턱을
최대한 아래로 내리세요. 아, 아, 아. 혀는 편안하게 아래에 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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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들, 아버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야, 아기 해야 되는데 입을 이렇게 옆으로 벌려가지고 우기, 우들, 우구지. 그럼 말이 돼, 안 돼요? 안 안 돼요. 되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신앙성을 할 때는 아는 턱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 입 모양을 이것처럼 턱을 밑으로 내리고 혀도 밑으로 내려요. 아에요. 아들, 아에요. 아버지. 그다음에 애는 에. 아래턱을 조금 에. 더 내리고 아까 아보다 조금 더 내려서 애, 애. 혀끝도 애보다 더 내려야 돼요. 애국, 애국, 애벌레. 자, 그 다음에 이는 아래턱의 위턱에 닿을 정도로, 그러니까 닿을 정도로, 이, 이끼, 이마, 이발소, 아래턱을 애 높이에 두고 혀는 안쪽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혀를 안쪽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혀를 안쪽으로 잡아당기지 않고 하면 안 돼요. 혀를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어서, 어서 어깨 어린이. 네, 이것도 정말 신앙성을 잘하려면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오, 우, 계속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잠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계속 우를 하셔야 됩니다. 우. 그 다음에 에. 자, 오를 할 때 아래턱을 옆에 두고 입술은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동그랗게 오. 자, 오늘을 할 때 아래턱을 입술을 내밀면서 동그랗게 하지 않고 오를 크게 한다면 오늘이 되잖아요. 오늘, 그죠? 오늘, 오지. 그 다음에 오는 아래턱을 이처럼 올려야 돼요. 입술은 둥글게 오므려서 우산, 우리, 우수리, 애다, 애어, 애누리. 이것도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에다 거는 에어의 눈이. 에만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아에 오우에. 자, 시작. 콩깍지 깐 콩깍지 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 시작. 콩깍지 깐 콩깍지. 안 깐 콩깍지인가. 대한관광공사
대한관광공사 공무원 대한관광공사 대한관광공사 공사 공무원 대한관광공사 이게 연습을 안 하면 대한관광공사 관광공사가 공무원 대한관광 조달청 청사 상살 조달청 청사 조달청 청사 조달청 청사 찰쌀 쌍창살 항만청 청사 항망청 청사 쇠창살 어려워요? 쉽진 않네요. 이거 발음 유연성 훈련 문장 이거 적어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발음이 이렇게 정확히 훈련이 돼야 돼요. 적어놔. 시옷 발음법을 알아보면 시, 사, 쇼, 슈, 시, 서, 소, 수 다 틀리거든요. 시, 사, 쇼, 슈, 시, 서, 소, 수 시, 샤, 쇼, 슈, 효수 시, 서, 소, 수, 시오수 소모의 아랫니 소모가 좁은 틈 사이로 마찰이 생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찰이라는 소리가 나거든. 시, 서, 어디 사이요? 잇몸과 아랫니의 좁은 사이로 나는 게 시, 서, 소, 수, 스. 예, 국의 음악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구지인데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구지를 읽잖아요. 구지. 꽃이 구지. 예. 구지. 이게 이제 국의 음화예요. 구지. 꽃이 이렇게 아니고 꽃이 읽고 이 이렇게 아니고 굳이. 실은 할 때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굳이 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예. 목적격 조사 을은 자음으로 끝난 새 언에 붙고 을은 모음으로 끝난 채 안에 붙는다. 예. 아에 이 오 오만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신경 써서 하긴 쉽지 않나요? 낭송에 필요한 호흡 정지 및 기회 중요한 겁니다. 제목 읽고 네 박자 정도 쉬어요. 지은이 읽고 네 박자 쉽니다. 본문 시작 할 때 네 박자 쉬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나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어야 돼요. 하나, 둘, 행과 행 사이. 셋. 행과 행 사이는 두 박자 정도 쉽니다. 쉼표는 이렇게 빗금을 긋고요. 아니면 이렇게 반점처럼 그걸로 해도 돼요. 쉼표는. 연결 표시는 동그랗게 위로 하면 돼요. 이음줄. 그 다음에 연결 표시 이음줄은 물결. 그때 이음줄 할 때 호흡을 우리가 걸쳐야 돼요. 장음은 점 2개예요. 길게 내는 거. 먹는 밤, 잠자는 밤. 어떤 게 길어요? 밤. 잠자는 밤. 먹는 밤. 먹는 밤. 똑같이 길이를 하면 안 돼요.
기른 거는 길게 내야 돼요. 길게. 밤은 삶아 먹었습니다. 밤에 새도록 밤을 못 잤습니다. 틀리죠. 장음과 단음을 꼭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신앙송용 추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자화선 잘 안 보이죠? 네. 이정현 회장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좀 더 크게. 아 이게 파워포인트라서 여기서 크게 잘 안 돼. 네. 예, 유한진 씨의 자화상 굉장히 유명한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도 잘 안 보입니다. 한 50년 살고 보니 나는 구름의 딸이요 바람의 연인이라. 눈과 서류와 비와 이슬이 강물과 바닷물이 릭이 아닌 때로 나였음을 알미라. 아유 모르겠습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한의 자화상 잘 보이는 걸로 하실까? 예. 이 어머님의 아리랑은요 황금찬 선생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이 어머님의 아리랑을 에덴 요양병원 문화기반에 유상수, 안병현, 연송을 하라 그랬어요. 셋이 나와서 같이 하라고. 김영 선생님도 못 들으셨죠? 글씨?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예, 못 들으셨죠? 들었어요? 네, 글씨 들었어요? 예. 네. 1년은 안병현 선생님이 하고 2년은 송옥희 선생님이 하고 그 다음에 3년은 조송이 뭐 하여튼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또 같이 입술이 푸르도록 꽃을 먹어도 후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럴 때는 같이 하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울고 그때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수필 그로 등단할 때 황금찬 선생님이 심사를 하셨어요. 심사위원이셨어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외우는 시예요. 함경북도 마철령 천령이지만 철령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죠? 함경북도 마철령 옹석골 집이 있었다. 집이라 해도 10분에 사는 집을 담고 그 남은 육은 토굴이었다. 글씨가 안 보이죠? 예. 조금 더 이거는 보이죠. 굉장히 긴 시에 이것도 긴 시입니다. 네. 되게 네, 시바타 도요 일본 할머니랑 제가 얘기 많이 했죠. 99세인데 그때에 시집을 내가지고 그 제2지까지 내서 한국어로 여러 나라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집안이 쌀가게를 해서 부잣집 딸이었는데 중간에 가세가 기울어져가지고 남의 집에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3학년까지밖에 못 다녔는데 그분이 쓴 시예요. 99세에. 있잖아.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네. 이분의 그 시집을 내는데 죽음은 장사진일 대견밖에 없어서 그거 가지고 시집을 낸 거예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네, 그래서 요런 시 같은 거는 외워도 별로 어렵지 않겠죠. 네, 그죠? 네,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돌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세요. 네? 네. 네. 깨지지 마. 동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시. 뒤에 무섭다. 박목월 선생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박목월 선생님이요. 바람이 나가지고 제주도로 자기 제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랬는데 박목월 선생님의 부인이 옷을 갖다 줬어. 옷을 갖다 줬어요. 자기 남편의 옷을 손으로 지어서 추워. 추워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박목원 선생님이 그때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인물이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굉장히 잘생긴 인물이에요. 그죠? 바람피기 딱 좋은 인물이에요. 거기에다가 스승이고, 네? 스승이고, 찻숟갈이에요. 동시에요. 자, 제목 읽고 하나 둘 셋 넷. 지은이 읽고 하나 둘 셋 넷. 연과 연 사이에 하나 둘 셋. 행과 행 사이에 하나 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정현 회장님 시작. 찻숟갈. 박목월. 손님이 오시면 찻잔 옆에 따라 나오는 뽀얗고 쬐끄만 귀한 찻숟갈. 손님이 오시면 찻숟갈처럼 얌전하게 내 옆에 앉아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 나는 대답도 찻숟갈처럼 얌전하게 했다. 뽀얗고 쬐끄만 귀한 찻숟갈. 아, 네,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네. 제목하고 하나 둘 셋 넷. 지은이하고 하나 둘 셋 넷.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연과 연 사이에는 하나 둘 셋 넷 셋. 그렇게 잘 맞춰서 잘하셨어요. 네, 남태경 어린이 해보세요. 찻숟갈. 박목월. 손님이 오시면 찻잔 옆에 따라 나오는
뽀얗고 쬐그만 귀한 찻숟갈. 손님이 오시면 찻숟갈처럼 얌전하게 내 옆에 앉아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 나는 대답도 찻숟갈처럼 얌전하게 했다. 하얗고 쬐그만 귀한 찻숟갈. 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아니, 그냥, 만치사는 뽀얗고 쬐그만 찻숟갈. 네. 이게 그 손님이 오시면 내 옆에 앉아 있어. 그건 아버지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읽어야죠. 그런 거는 대화하듯이 낭송. 네, 아버지 이렇게 대화하듯이. 분명합시다. 찻숟갈, 방목을 손님이 오시면 찻잔 옆에 따라 나오는 뽀얗고 쬐그만 귀한 찻숟갈. 손님이 오시면 찻숟갈처럼 얌전하게 내 옆에 앉아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 나는 대답도 찻숟갈처럼 얌전하게 했다. 뽀얗고 쬐그만 귀한 찻숟갈. 하셨어요. 네, 여기 보면 손님이 오시면 찻숟갈처럼 얌전하게 내 옆에 앉아 있어.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 그리고 제목에다 좀 힘을 주는 게 좋아요. 제목하고 지은이하고 그 높낮이가 똑같으면 거는 별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목은 힘을 좀 찻숟갈 반목을 조금 이렇게 톤의 차이를 줘야지. 찻숟갈 방목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찻숟갈 방목을 이상하죠? 찻숟갈 방목을 이렇게 하나 둘셋넷 방목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꽉꽉과 손이 이오덕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이분이 난 이오덕 선생님의 그 글쓰기 글 어떻게 쓰면 잘 쓰는가 그 책을 내가 사서 많이 읽어본 그분이에요. 이오덕 선생님이. 자, 꽃밭과 손이 이오덕. 분이는 달리아가 제일 곱다고 한다. 정식이는 칸나가 제일이라고 한다. 복수는 백이름이 아름답단다. 그러나 순이는 아무 말이 없다. 순아, 넌 무슨 꽃이 더 예쁘니? 새송아가 제일 예쁘지? 그래도 순이는 아무 말이 없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순이. 순이는 목발로 발밑을 밝혔다. 꽃밭을 빙 둘러 새끼줄에 매여있는 말뚝. 그 말뚝이 살아나 잎을 피우고 있었다. 네, 그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순이와 꽃밭의 이야기를 시를 쓰신 거예요. 네, 이정현 회장님 낭송해 보세요. 꽃밭과
양식이는 칸나가 제일이라고 한다. 복수는 백일홍이 아름답단다. 그러나 순이는 아무 말이 없다. 넌 무슨 꽃이 더 예쁘니? 채송아가 제일 예쁘지? 살 걸렸지. 그래도 순이는 아무 말이 없다. 수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순. 순이는 목발로 발밑을 가리켰다. 꽃밭을 빙 둘러 새끼줄에 매여있는 말뚝. 그 말뚝이 살아나 잎을 피우고 있었다. 사례가 들리셔가지고. 사리가 됐어. 하셨어요. 개구리밥입니다. 요즘 낭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시예요. 낭송하기 좋은 동시를 골라놨는데 요즘 너무 의태어가 너무 많아. 소리가 개굴개굴 개구리 개굴개굴 막 이런 건 난 낭송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늙은 잠자리. 강정환 선생님은 진짜 우리가 고마운 분이죠. 어린이날 제정하신 분이죠. 네, 김영 선생님 읽어보세요. 늙은 잠자리. 늙은 잠자리 방정환. 수수나무 만화님, 좋은 만화님, 오늘 저녁 하루만 재워주세요. 아니, 안 돼요. 무서워서요. 당신 눈이 무서워 못 재웁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늙은 잠자리 바지랑대 갈퀴에 혼자 앉아서 추운 바람 서러워 한숨 짓는데 감나무 마른 잎이 떨어집니다. 네,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는 마지막 있죠, 이렇게. 여기서 엔딩 코드를 넣으시라 그랬죠? 예. 천천히 엔딩 코드. 추운 바람 서러워 한숨 짓는데 감나무 마른 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엔딩 코드를 좀 넣으면 시 낭송이 더 맛깔스러워요. 네, 남태경님, 네, 늙은 잠자리, 네. 늙은 잠자리 방정환. 죄송해요. 하나 둘 셋 넷. 방정환. 수수나무 만화님, 좋은 만화님, 오늘 저녁 하루만 재워주세요. 아니, 안 돼요. 무서워서요. 당신 눈이 무서워서 못 재웁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늙은 잠자리, 바지랑대 갈퀴에 혼자 앉아서 추운 바람 서러워 한숨 짓는데 감나무 마른 잎이 떨어집니다. 네. 정말 뭐처럼 낭송했어요? 시처럼 낭송했죠? 네. 남태경 어린이 아주 잘했어요. 네, 이정현 선생님, 네, 늙은 잠자리. 늙은 잠자리
강정한. 수수나무 만화님, 좋은 만화님, 오늘 저녁 하루만 재워주세요. 아니 안 돼요. 무서워서요. 당신 눈이 무서워 못 재웁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낡은 잠자리, 바지랑배 갈피에 혼자 앉아서 추운 바람 서러워 한숨 짓는데 밤나무 마른 잎이 떨어집니다. 네, 아주 예쁘게 잘 낭송했어요. 왜 늙은 잠자리가 왜 무섭다 했을까요? 잠자리 눈이 눈이 동그랗죠? 튀어나와서. 네? 네, 눈이 잠자리 튀어나와서 아마. 튀어나와서 앞으로. 잠자리는 네. 늙을수록 눈이 튀어나와봐요. 네, 아동문학가예요. 자, 꽃밭 윤석주. 네. 김영호 거지. 예. 꽃밭 윤석중. 아기가 꽃밭에서 넘어졌습니다. 정강이에 새빨간 피. 아기는 으아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 자세히 보니 그건 피가 아니고 새빨간 꽃잎이었습니다. 네. 잘하셨는데 너무 낭송이 빨라요. 그죠? 예, 속도가 너무 빨라. 그 박자 쉬기를 좀 잊어버리셨어. 한 행 다음에 두 박자 쉬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꽃밭. 꽃밭 윤석중. 아기가 꽃밭에서 넘어졌습니다. 정강이에 새빨간 피. 아기는 으아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 자세히 보니 그건 피가 아니고 새빨간 꽃잎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 이게 그전 같으면 뭐 그냥 꽃밭 윤석중 아이가 꽃밭에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읽을 텐데, 네, 제가 볼 때 차츰 낭송하는 게 달라지시는 게 보여요. 별을 캐는 아이 황금참. 네, 이성현 선생님 밤마다. 별을 캐는 아이 황금참. 밤마다 어머니가 오시어 허공에 사랑의 사닥다리를 세우신다. 그 사닥다리를 밟고 나는 별밭으로 간다. 우리들의 하늘에는 한 개의 별도 없고 어둠만이 있었다. 별 날아가서 몇 개의 별을 따다가 별이 없는 우리 하늘에 옮겨 심으리라. 비로소 별이 없던 우리 하늘에도 별이 빛나게 되리라. 그날을 위해 나는 이 밤 위에 나는 이 밤에도 별밭으로 간다. 네, 아주 잔잔하게 공감감 있게 잘하셨어요. 아, 하다못해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시낭송을 공부한 사람과 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시낭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네. 내가 자작
납시다. 내가 썼다. 해가지고 그냥 읽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습이라도 낭송처럼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정과 건강 편집장이라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4호로 가정과 건강 이 뚜껑 딱 열면 거기 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시를 좀 거기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시인데요? 그랬더니 어디서 봤대요. 관계의 온도라는 그런 시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더니 원고 좀 이것저것 좀 보내달라고 치료하고 관계된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고 관계된 원고 우리 학생들도 치료하고 관계된 원고를 한번 써보세요. 치료하고 관계된 원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어디 구탱이 있더라고. 그 제목이 관계의 온도라는 시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공감대를 이루는 시를 만들기 쉽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쉬지 않고 20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분까지. 네. 일주일 동안에 자기 작품을 쓰신 분 있어요? 자기 작품. 많이 쓰라 그랬죠? 네. 많이 쓰라 그랬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한 가지 습관을 3주 동안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자동으로 그게 배속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아침을 시작하는 게 3주 동안 해보시면 그게 습관이 될 거예요. 이정현 권사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네? 일어나자마자 우리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는 하는데 성경책 아침 먹기 전에는 성경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술을 못 켜서 어두워서. 아침 먹기 전에 말씀 안 읽어요? 네. 우리가 불을 못 켜잖아요. 불을. 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불 켜기 전에 하고요. 불 켜고 나서는 이제 아침 먹을 준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제 말씀은 그러게 말씀을 먼저 해야 돼. 읽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읽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시간을 말씀에 무조건 읽으려고 하고 지금 시작했어요. 우리 남주경 권사님? 아직 집사예요. 진짜 좋습니다. 예. 아니, 다 권사님 했는데 병원 했느냐고 건설 못 받았네. 네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 저도 새벽 기도 거의 매일 하니까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거네요. 집에서 혼자 그리고, 아니면 교회 가서 하세요? 네? 이거 온라인으로 그냥 하죠, 뭐. 줌으로? 네, 교회에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 산책하고, 그 다음에 아침 준비하고, 네. 네. 우리 남편이 어머니는 그냥 모든 게 다 웃음이야. 무슨 일도 아닌데도 웃음이 저절로 나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웃음으로 뭐 병도 낫고, 어, 아니 근데 그런 어떤 그 이론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챙겨 먹은 게 그런 것 같은데. 챙겨 먹은 게 아주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기도하라. 늘 감사하라. 항상 그대로 다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학치료 중에서 작가 알아가기를 하는데요.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하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천천히 읽을게요. 문학치료 작가 알아가기 톨스토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 남부의 귀족 가문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네, 34시던 1865년 15세 연하인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페르스와 결혼했고 이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차례로 발표하며 대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역설적이게도 이 대작을 쓴 뒤에 10년이 톨스토이의 인생의 가장 참담한 시기였다고 한다. 명성의 사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을 때 톨스토이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고 저작권료 문제로 아내와 갈등의 골은 깊어갔다. 40대 후반의 톨스토이는 덕분에 삶과 죽음의 문제에 깊이 천착했다. 그렇게 태어난 꿈의 중편 이반 일치에 죽음이다. 그리고 1910년 집을 떠나 일을 하던 톨스토이는 작은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지도 그의 묘지에는 비석도 묘비도 어떤 장식도 없다. 다만 고향의 숲 아스나에 폴라나 작가씨에 붙였다. 굉장히 비운의 소설가 작가였어요. 그죠? 그러면, 어린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도 그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자, 또 다른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초대 문화부 장관의 많은 직함 중 하나는 양화진 문화원 명예원장이다. 양화진은 조선에 온 외국 선교사들의 유해가 묻힌 성지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에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함께 있다.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문화 강사가 열린다. 이어령 명예원장도 그 강사 중 한 사람이다. 원래는 이 교회의 담임인 이재철 목사와 인생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 것이었다. 이 어령 명예원장의 파트너였던 이재철 목사의 건강이 약해지면서 두 사람의 대담 진행이 중단됐다. 독자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부심하던 이 어령 원장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바로 톨스토이다. 궁금하죠? 이어령 원장이 왜 톨스토이를 자기의 파트너로 삼았는지.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죽음에 대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죠. 저는 내 인생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죽은 자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는 희귀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이 위대하고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한 것은 이런 겁니다. 톨스토이는 안니 까라리나와 전쟁과 평화 같은 대작을 쓰고 난 후 최고의 명성을 얻고 인쇄 수입으로 경제적인 부도 얻었다. 하지만 그 절정기가 그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다. 10년이라는 침묵을 지나고 나서 쓴 작품이 바로 짤막한 작품이다. 단편이다. 네, 톨스토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인쇄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죠.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문학의 분수령입니다. 그의 작품은 이반 일치의 죽음을 쓰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19세기의 러시아 소설이지만 아주 평균적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겪는 죽음을 말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통해 오늘 밤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를 통해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것이죠. 이어령 원장의 말처럼 모든 게 다 틀릴 수 있다고 해도 절대 틀릴 수 없는 명제 한 가지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진실이다. 죽음을 이길 장사는 없다. 도리어 이 철옹성 같은 가치를 부수는 장사가 죽음이다. 톨스토이는 물었다. 그 많은 사상, 문화, 상품, 건축, 그것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죽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나는 톨스토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훈적이고 이상적이고 위선적이라 사실 제일 싫어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반만은 예외입니다. 톨스토이의 기존 작품과는 전혀 다른 실존적 가치가 담겨있는 20세기 문학을 여는 시약 같은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였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는 이상 대신 현실이 담겼다. 당시의 작가가 겪던 삶의 맨얼굴이 드러난다. 이반뿐 아니라 실제로 톨스토이의 죽음도 허망하다. 전 우주를 사랑으로 감쌌던 톨스토이가 15이 아래인 아내 소피아와 다투고 결국 집을 나가서 조그마한 시골 역사에서 죽는다. 두 사람이 싸운 이유는 저작권이었다. 톨스토이는 저작권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기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아내는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 맞섰다. 그래가지고 그 톨스토이와 톨스토이 아내는 결국 부부싸움을 했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몇 살 차이? 15살? 몇 살 차이라 했어요? 15살. 15살 차이에요. 15살. 자기 아내와 15살 차이인데 왜 부부싸움을 하고 톨스토이가 집을 나가가지고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죽었냐 하면은 톨스토이가 그 너무 작품을 많이 훌륭한 작품을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에 그 인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톨스토이는 그 인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뭐 하려고 했어요? 기부하려고. 기증하려고 그랬죠. 기증. 자기 모든 재산을 기증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내는 그 자기 자녀가 아이를 있으니. 위해서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많이 싸웠겠죠. 싸우다가 톨스토이가 그냥 맨손으로 집을 나가서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옳았습니까? 전 재산을 기증하겠다는 톨스토이가 옳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한 아내가 옳았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아요. 근데 기증을 100%안 하고 애기 걸 좀 주고 기증했으면 어떨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부부간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 집에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고통이 왔구만. 죽이고 살리고 할 만한 큰 누가 상대적으로 잘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작은 실마리. 그래서 이 어려운 교수가 누군지 알죠? 예, 네. 네, 유명한 문화부 장관 하시고. 응?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요. 네,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인데요. 네, 따님도 목사님인데 이제 암으로 먼저 가셨고 따님을 통해서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 네, 네.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 어려운 원장이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누구로 잡았다고? 톨스토이. 자기의 새로운 친구를 누구로 잡았어요? 톨스토이. 톨스토이. 톨스토이를 잡았어요. 톨스토이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어령 원장은 양화진 문화원 명예 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어령 원장은 톨스토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떤 작품 때문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 때문에 톨스토이를 자기의 가장 새로운 좋은 파트너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톨스토이 싫어하면서 톨스토이를 자기의 파트너로 그렇게 여겼던 이 어령 교수님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톨스토이를 자기 친구로 삼았다. 궁금하지 않아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한번 검색을 해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검색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 책을 사서 읽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검색을 해서 자서전 쓰기 중에 하나로 독후감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숙제 내주면 아주 철저하게 안 합니다. 그냥 한 사람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안 해. 죽기 살기도. 자서전은 언제 써? 그러니까 자서전 쓰기 독후감 이반 일리치의 죽음. 네. 하실 거죠? 네. 우리 등록반 거기다 올리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전미자 우리 하나님이 곧 퇴원을 해요. 복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전미자 한번 회장님이 알아봐 주세요. 네. 본인이 또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아봐 주시고 남태경에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우리다 네. 집에서 계속 웃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죠. 어디서 살아요, 남태경 씨는?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요?
네. 강원도 한번 어디? 아니 며칠 날뭐 가시는 데 있으면 한번 갈게요. 겸사겸사. 여기 급반원들만 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이자 네. 그분이 참 열심히 애견에서 많이 했어요. 어저께 내가 그거 색칠하는 거 나도 가서 한번 했어요. 인사로 가서 한번 했는데 좋더라고. 그리고 그 숙제가 뭐라고요?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뭐 숙제가 뭐야? 일반일치 쌍일치의 죽음을 읽고 또 부감 쓰기. 을 읽고 독후감 쓰기. 그래서 네. 카톡에 올리기. 네, 여기 계신 네 분들은 다 하실 거라고 믿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천호 선생님 안녕.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밥 많이 먹었어요? 네. 아이 좋았겠다. 축제가 네. 뭐예요? 축제가 뭐야?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덕후감 쓰기. 네. 읽을 수 있으면 읽고 도서관에 빌려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 일정해서 하십시오. 알겠죠? 저는 사는 걸 좋아해요. 책 욕심이 많아서 그래야 이렇게 줄도 치고 보고 싶을 때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책 사는 거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쓰기의 발견이랑 시문화 그 수업을 위해서 시쓰기의 발견이랑 시론이랑 그 다음에 안도현님의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 써라 시작법 책 3권 샀어요. 와, 그 안도현님의 가슴으로도 또 손끝으로 썼다. 손끝으로 써라. 손끝으로도 써요. 그걸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장학금 받아야 되겠다. 아시죠? 요번에 이번 학기에 그 강의가 여기 말고요. 제 대학원 수업 그 전공 외로 들을 수 있는 시창작 수업, 시창작 연습